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법원에서 서울중앙법원이죠. 교대 11번 출구 집회에 나갔다가 그 다음 날 바로 금요일 날 또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중대 발표를 원래는 10월 16일 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다가 그 금요일 날 밤에 거의 저녁 때쯤 발표하게 되는 상황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모든 시선들이 모일까봐 모교 집회에서는 아무도 발표를 하지 않다가 금요일 날 락TV가 한 2,000명 동원된 상황에서 방송을 정말 무섭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현장 방송이죠. 저도 그 상황에서 까치 방송이 구속됐다라는 누가 흘리는 얘기 등으로 걱정을 하게 만들더니 급기야는 어떤 한 여성이 경찰관과 몸싸움이 벌어져서 다치고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미 관심으로 모두들 지켜보고 있을 때 느닷없이 변희재 씨가 발표를 한다고 그 유튜브 기자들을 다른 장소로 모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구급차가 오기도 전인데 놔두고 그쪽으로 늘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여성을 누군가가 따라가서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 소식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함께하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변희재 씨가 발표를 한다고 그쪽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결과는 그 발표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이죠. 사실은 중요한 건데 며칠 전부터 이미 흘려서 신혜원 씨가 가짜 태블릿 발표, 즉 그 태블릿 주인은 그 신혜원이었다. 그리고 신혜원 그 태블릿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진 합성과 내용 합성 등으로 인해서 부정한 그 국정농단에 사용됐던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제서 이제 본인이 주인이라고 발표했다는 것과 그 태블릿 PC 내용 안에서 전문가들이 다뤄보는 내용으로 봐서 변경할 수 없는 조작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조작해서 미결로 남을 수 없다라는 거를 왜 이제 강조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날 그 변희재 씨는 잠깐 동안 발표하면서 그 다친 여성에 대한 것은 구급차로 다시 실려간 것을 확인만 했습니다. 그 이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희재 씨가 그 신혜원 태블릿이 본인 것이라고 주장한 그 발표를,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준표 대표는 그 태블릿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대표 뒤에 있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정막강산을 이루고 그들은 나타날 수도 없고 국민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국회의원이 맞는 것인지. 그날 금요일 날 락TV가 그 무서운 속도로 방송을 진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초미의 그 행동과 많은 국민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흘러가고 있을 때 재판은 한 근 1시쯤 끝난 것 같았어요. 1시쯤 끝나고 1시 이후 2시가 돼가도록 계속 발표가 없자 3시가 돼가면서 이 발표가 몇 시, 몇 분에 한 달에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발표를 장외에서 한다고, 판사님들이 그 재판할 때 바로 판결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장외에서 하게 된다고 해서 그 장외에서 조원진 대표가 단식 중에 나와서 그 장외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판결에 대한 발표는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 시간과 장소와 그 사건의 내용을 발표를 정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조원진 대표님이 장외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 법원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법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도 신청해서 들어가서 보는데, 조원진 대표님이 그렇게 장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고 단식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왜 법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까?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걸까? 그 이후에 3시가 돼가면서 락TV는 그 변희재 씨 발표 때문에 시선이 박근혜 대통령 발표에서 변희재 씨 발표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맥이 빠졌습니다. 락TV도 맥이 빠지고 저희들도 맥이 빠지고 3시에 강원도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방송이 끊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4시가 넘어서서 최길갈님 방송에서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구속 발표를 최길갈님이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9시에 방송을 하게 된다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최길갈님은 그 속보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락TV는 그 속보를 왜 들을 수 없었을까요? 조원진 대표는 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단 한 명의 장애의 투쟁 의원이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구속이 안 된다라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분이 왜 법원 안에 들어가서 그 발표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법원 밖에서 맥없이 서 있었을까요? 일단 락TV 방송은 끊기고 9시 최길갈 방송을 통해서 2,000명들이 바로 300명 며칠 전, 한 3, 4일 전에 (300명을) 넘기는 것이 매우 희망적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한 3일 만에 2,000명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변동률이라고 하죠. 그 변동률은 무엇을 위한 변동률이었을까? 같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 핸드폰, 물론 방송국에서 그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모든 장비가 좀 원활하고 수월한 것이 필요하죠. 또는 제가 이제 방송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침착하게 보내고 있지만 그 변동률이 3일 만에 10배로 오르는, 10배는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의 변동률을 보면서 뭐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역시 심상치 않은 변동률이다. 일단 그 다음날 락TV는 강원도에서 행사를, 노래하는 행사가 있어서 현장에 나올 수 없다고 현장 방송을 하지 못하면서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락TV는 보이지 않느냐, 정미용은 어디 갔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마로니에 2시에 다들 모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화요일 날 10월 17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이
이미 확정이 됐지만 발표하는 그 10월 17일 날 저도 그 의료보험공단 관련해서 137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옛날에는 재산이 있어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사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냈던 의료보험이지만 한 17년간 냈습니다. 한 반 이상 3분의 2 정도 될 때까지는 열심히 냈었던 의료보험인데 일명 부자세라고 많이 냈죠. 근데 이제 5년간 법원하고 그 파산 면책 확정문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접수가 되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재판을 받는 그 연기 되면서 정말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재구속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제 재판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방송을 할 수 없었고 다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뒹굴면 무서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럴 때는 정말 지겹도록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판사님들이 참 휴머니즘적이고 인간애가 풍기는 판사님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고, 그분들이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산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생명을 지켜주신 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차량 2대 없앴을 때 그 과태료, 빵원 손실 너무 힘이 됐고, 파산 면책도 어려운데 저는 그 파산 면책 확정문까지 주신 그 판사님의 고뇌에 찼던 그 어려움들과 그 긴 시간 의정부 고개 12고개를 넘나들며 그 보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아직도 이 시간 우리 판사님들은 살아계시다. 그들도 우리같이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그분들을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고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국민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어났어요. 머리도 만지고 밥은 안 먹었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의정자들도 함께 하고 싶고 만민의 국민 아닙니까? 5천만 누구가 한결같은 국민 아닙니까? 누구의 국민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도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방송에 자신감이 없게 생겼지만 잘 떨치고 일어나야 되죠. 아무튼 그 이후에 조원진 대표는 거듭된 단식을 하고 있었고 또 행사장에도 꾸준히 참여하면서 함께 하는 걸 보았습니다. 변희재 정책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그 금요일날 신혜원 태블릿을 그 여성이 다치고 있는 그 시각에 다른 장소 바로 근처에서 유튜브 기자들 방송을 하려고 했을까? 그 다음날 토요일날 발표는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재구속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조원진 대표는 계속 단식을 이어갔고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정식으로 신혜원 그 태블릿 사건이 거짓 조작된 탄핵이었다. 그래서 그 손석희 씨를 정식으로 고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봉주루 방송의 조용환 씨도 변희재 씨 옆에 서서 가는데 그 발걸음 속도를 함께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용환 대표님도 신체가 건장하고 충분히 그 체력이 있는데도 변희재 씨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결국은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변희재 씨와 그 사회자가 들어가서 접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요일 집회에는 정미용 씨가 나타났었는데 금요 집회, 토요 집회 계속 정미용 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마로니에 행사를 끝으로 그 조원진 대표가 그 애국당 최고위원 7명을 발표하는데 덕분에 방송에서 해주는 덕분에 7번까지는 확인했는데 2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변희재 씨는 3번이고 2번이 정미용 씨였을까요? 2번은 안 보이더라고요. 비어났나요? 하여튼 그 정미용 씨는 그 최고 대표 위원 안에 보이지 않으면서 토요일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행사장을 갔을 때 얘기인데 민주당의 당원 되시는 어떤 여성분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미용 씨 방송을 아주 열심히 보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들어는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뭔가 의심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명 씨는 목요 집회 이후 금, 토, 중요한 시간에 최고위원회로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희재님은 왜 신혜원 그 태블릿 사건을 국회회관, 국민들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국회회관입니다. 그곳에서 신혜원 발표를 하는가? 그것도 유튜브 방송 중에서 기자도 제안하면서 아마 허준과 까치가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발표 모습을 보면서 정명 씨는 그 신혜원 씨를 앞으로 세우고 뒤에 서면서 그 발표할 때 참 답답했습니다. 깝깝했어요. 홍준표 대표는 어디 가셨을까? 홍준표 대표 뒤에 국회의원 100여 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적막강산처럼 보이지가 않는 걸까? 나타나지 않는 걸까? 정미영과 변희재의 정책위원장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정미영 씨나 변희재 씨나 국민 앞에 전면에 서서 연사가 되어서 유명 연사가 되었죠. 근데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말은 해요. 뭔가 말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는 거를 그냥 조금 남들보다 먼저 들은 얘기를 하거나 그냥 단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최고위원들이 긴밀히 모여서 국민도 모르는 어떠한 정책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을 1년 정도 끌고 다닌 이런 상황이라면 중대한 일의 방향과 해결되는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팩트가 없는 겁니다. 팩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그 기승전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여자 변호사 이름은 모르는데 울먹이면서 나와서 그 마로니의 그 밤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국민들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수고하세요. 위로를 받을 사람은 자기네들 그 연사들이 아니고 국민들이시라고. 그렇습니다. 국민은 단 한 명, 누구도 소중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의 정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고 열심을 다하고 꾸준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국민들한테 과연 할 말이 있는가? 해줄 말은 있었던가? 앞으로도 할 말은 있는가? 바로보기 방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